네, 오늘 시노미 시스템 17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수업, 수정 보완 사항 관련해서, 말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진도는 언제 나가나 걱정이 되고 있어요. 자, 요 Q1이라고 돼 있는 첫 번째 질문과 Q2라고 돼 있는 두 번째 질문이 매우 유사해 보일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How many distinct DT periodic complex sinusoidal signals with period n?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기가 캐피탈 N이고 서로 다른 discrete time complex sinusoidal signal이 몇 개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몇 개 있느냐를 유닛 서클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컴플렉스 플레인 상에서 이 유닛 서클을 각을 이제 0에서 2파이까지 각을 n 등분을 해요. n이 8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n 등분하면 몇 개의 포인트가 나오죠? 이렇게 8개의 포인트가 나오죠. e to the j, 2파이를 n으로 나누고 k. 그래서 k가 0에서 7까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시그널은 뭐냐면 e to the j, 2파이 kn인데 k번째가 자, k가 0일 때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주의할 것은 뭐죠? 우리는 n의 함수로서 이 시그널을 알고 싶은 거죠. 자, k를 0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엑스포넌트가 0이니까 1의 n승이죠. 그래서 뭐냐면 요 타임 인덱스 n이 쭉 변하더라도 어때요? 여기서 1, 1, 1, 1, 1, 1, 1 이렇게 가만히 있죠. 그래서 x0는 all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x1은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에 x1은 말 그대로 e to the j 2파이 여기서 n이 8이니까 이렇게 되죠. 8분의 2파이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0일 때 여기 있고 이 값은 n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쭉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2일 때, 3일 때 하면은 되는데 여기서 7일 때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7일 때는 어떻게 보면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생각하면 자, n이 0일 때는 여기 있어요. n이 1이 되면 삥 돌아서 여기 가죠. n이 2면 어떻게 돼요? 7칸을 가니까 또 삥 돌아서 여기까지 가죠. n이 3이면 또 삥 돌아서 여기까지 가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또 볼 수 있어요? 이 부호를 네거티브 사인을 붙였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제로일 때 여기에 있고 1일 때 네거티브 8분의 2파이 그 다음에 그거의 2배, 3배, 4배 이렇게 도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주파수가 오메가가 그렇죠? 오메가가 이 경우에는 오메가가 어, 오메가 k가 2파이 오버 n의 k인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k가 0인 것과 n인 것과 2n인 것과 이것들이 다 동일한 시그널이죠. 자, 이제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 한번 봅시다. 컴플렉스라면 잘 눈에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리얼 파트를 취해서 한번 해보겠어요. 여기서는 캐피탈 N이 5예요. 자, 그리고 2파이를 5로 나누고 N을 1, 2, 3, 4 하면서 그려요. 그래서 여기서 봅시다. 제로일 때 여기 있죠? 코사인이니까 1일 때 여기, 2일 때 여기, 3, 4, 5 하니까 이제 어때요? 한 주기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또 6, 7, 8, 9, 10에서 이제 두 주기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얘는 어떻게 되죠, 이제? K가 1일 때는 얘랑 똑같겠지만 지금 K가 6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여기. 예. 자, 6일 때 한번 보자고요. 6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서 요 실선은 제가 요 X축을 리얼 넘버라고 생각하고 다 이밸류에이션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n이 실수라면은 이렇게 어때요? 얘보다는 훨씬 빠르게 오실레이션을 하죠. 맞습니까? 몇 배나 빠르게 하죠? 이게 1일 때라면 이게 6일 때니까 6배나 빠르게 오실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수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수에서는 여기서 1이죠. 이게 이 값이랑 같죠. 맞아요? 자, 정수에서 또 이밸류에이션 해요. 2일 때. 오실레이션을 막 해가지고 결국은 같은 자리에 와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요 그림이 어떻게 보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continuous time일 때와 discrete time일 때는 결정적으로 다른 게 discrete time일 때는 오실레이션을 막 여러 번 해도 내가 정수 딱 이밸류에이션 하는 순간에만 느리게 천천히 변하는 애랑 같으면 구별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매우 매우 중요하죠. 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은 뭐냐? How many distinct frequencies가 있느냐고 하면서 discrete time과 continuous time, complex sinusoidal signal.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질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discrete time일 때는 e to the j 오메가 n이라고 하는 시그널, 얘는 e to the j 오메가 t라는 시그널을 생각하면서 이런 시그널이 얼마나 다른 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메가를 쭉 바꾸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e to the j 오메가에다가 2파이를 더하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오메가가 주파수라고 한다면 오메가보다 2파이가 주파수가 더 높은 거죠,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1이 돼서 어때요? 주파수가 2파이 높은 것 같지만 주파수가 2파이 낮은 것과 사실 같죠. 맞습니까? 얘랑도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프리퀀시 리스판스 얘기를 하면서 discrete time LTI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판스 어떻게 정했죠? G 트랜스폼, 임펄스 리스판스의 G 트랜스폼에서 이렇게 정의되는데 G 자리에 e to the j 오메가를 넣은 거였죠. 맞습니까? 얘가 시스템 펑션인데 시스템 펑션을 유닛 서클 상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거죠. 자,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e to the 네거티브 j 오메가 n 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요 시그널의 e to the j 오메가 플러스 2파이를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할 거 아니에요? 시그마 hn e to the 네거티브 j 한 다음에 당연히 오메가 자리에 오메가 플러스 2파이를 넣어야 되잖아요. 자, 이제 아까 이게 뭐였죠? e to the 네거티브 오메가 n이나 주파수를 또 거기다가 2파이를 더 빼나 똑같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얘와 같고 따라서 frequency response evaluated at 오메가랑 같잖아요. 그래서 주기 함수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동일한 일을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에 대해서 해보면 주파수를 높이면 어때요? 다 다른 놈이죠. 그래서 그 frequency response가 continuous time 시스템의 경우에는 periodicity를 갖지 않는데 discrete time 시스템의 LTI 시스템에서는 periodicity를 갖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말을 잘못한 게 좀 있던데, 뭐 제가 리얼 밸류드 임펄스 리스판스를 갖는 경우를 설명하다가 조금 이제 놓쳤는데 그 얘기를 좀 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디자인하다 보면 우리가 리얼 인풋, 그 다음에 리얼 임펄스 리스판스, 리얼 아웃풋 이렇게 되는 시스템을 맞닥뜨리거나 디자인해야 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 안테나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안테나라면은 어떻게 되느냐? 안테나는 뭐 이렇게 생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돼요?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그라운드면 다른 하나에다가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주는 거죠. 전기장, 자기장이라고 하지 말고 전류나 전압을 걸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걔가 리얼 밸류드 시그널이잖아요. 시간의 함수로서.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저 수신단에서 여기가 송신단이고 이게 채널이라고 해보세요. 저기 안테나가 있고 수신단에서도 안테나가 어때요? 굉장히 빠르게 오실레이션 하는 그런 일렉트릭 마그네틱 필드가 여기 들어오면서 임핀징 하면서 결국 뽑아내면 전류나 전압이죠. 리얼 밸류드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리얼 인, 리얼 아웃이고 따라서 임펄스 리스판스도 리얼 밸류드 시그널인 경우를 많이 다뤄요. 물론 우리는 이 과목에서 제너럴한 컴플렉스 밸류드 인풋 아웃풋 임펄스 리스판스를 다루지만 자 그러면 이 녀석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어떤 특징을 갖는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죠? 일단 by definition 이렇게 되죠. 참고로 여기서 이게 t라는 것도 여러분 기말 시험 될 때쯤 되면 막 헷갈리는데 안 틀리는 방법은 뭐예요? 인티그런드가 t와 오메가의 뭐 j는 변수 아니에요, 그렇죠? 오메가의 함수인 것 같지만 왼쪽이 오메가의 함수니까 t가 없어져야 되겠죠. t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 이거 틀리고 이러면 그냥 바로 빵점이에요, 알겠어요? 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h가 리얼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리얼이라는 것은 걔를 컨주게이션에도 갔죠. 그래서 양쪽을 컨주게이션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 전체의 컨주게이션인데 저거 어떻게 합니까? 하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얘를 그냥 sum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맞아요? approximately sum의 컨주게이션은 컨주게이션의 sum이잖아요. 그래서 이 컨주게이션이 요 인티그란드에 가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dt에서 t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컨주게이션이 되는데 곱의 컨주게이션은 컨주게이션의 곱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h of t가 리얼이라고 했으니까 이 h의 컨주게이션은 h와 같죠. 그러면 얘는 뭐랑 같습니까? 이 정의를 자세히 보면 오메가 자리에 네거티브 오메가를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컨주게이션을 양변에 해주면 이렇게 되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컨주깃 시메트리라고 한다고 처음에 시그널 분류할 때 한번 얘기했었죠. 어떤 함수의 네거티브 자리를 보니까 네거티브 자리에서 이밸류에이션 해보니까 오리진을 중심으로 그 함수 값이 컨주깃 페어가 되더라. 그러면 컨주깃 시메트리컬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리얼 밸류드 임펄스 리스판스를 갖는 DT든 CT든 DT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LTI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컨주깃 시메트리를 가져요. 이것은 너무너무 해서 제가 이 시간 끝날 때까지 너무를 계속해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 중요해요. 알겠어요? 다시 얘기해요. 리얼 밸류드 임펄스 리스판스를 갖는 LTI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컨주깃 시메트리를 가져요. 이걸 여러분이 모르고 그 다음 과목들을 막 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른 친구들은 알아듣는데 나는 못 알아듣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프리퀀시 리스판스 말고 매그니튜드 리스판스에 대해서 배웠어요. 맞습니까? 자,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얘를 어때요? 얘 자체를 매그니튜드와 왜냐하면 각각의 오메가에서 컴플렉스 넘버니까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로 나눠보세요. 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일일이 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네거티브일 때의 요 매그니튜드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요렇게 돼요. 무슨 뜻이에요?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는 네거티브로 해도 포지티브일 때랑 같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시메트리컬 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오메가 축이고 여기가 매그니튜드 오브 오메가 h 오브 j 오메가라고 해보세요. 제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렸어요. 뭐죠? 마치
마치 어떤 뭐 아이디얼 밴드 패스 필터, 그때는 물론 여기서 매그니튜드로 안 했지만 그냥 그 값 자체가 1이라고 했지만 만약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서 리얼 밸류드 임펄스 리스판스를 갖는 LTI 시스템의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다. 나머지를 그려보라 그러면 여러분이 시메트리를 이용해서 바로 그릴 수 있어야죠. 어떻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 밴드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 노치 필터를 배울 때는 가정이 뭐냐면 그 그림들이 있었잖아요. 가정이 리얼 밸류드 임펄스 리스판스를 갖는 시스템이라고 해놓고 그 필터들의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들을 그렸어요. 물론 아이디얼라이즈드 로우 패스 이럴 때는 그냥 프리퀀시 리스판스 자체를 그렸죠. 왜냐하면 컴플렉스 밸류드가 아니라 아예 리얼 밸류드라고 가정한 거예요. 참고로 그러면 페이즈 리스판스는 어떻게 되느냐? 요 페이즈 앵글 오브 h 오브 j 오메가를 찾을 수 있죠.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했더니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앵글로 하면 odd 펑션이 되더라는 거.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해놓고 앵글 h 오브 j 오메가 이렇게 해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려야 되죠? 이렇게 그려야죠. 아시겠습니까? odd 시메트리카라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 특히 여러분이 RF 서킷을 하잖아요. RF 서킷이라는 것은 뭐예요? 안테나에 붙어있는 RF 컴포넌트들, 앰프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한 건데 걔들 리스판스 그려놓은 거 보면 다 어때요? 양의 프리퀀시에만 그려놨어요. 그럼 여러분이 당연히 음의 프리퀀시에서 메워낼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를 이제 강조해서 보충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뭐 안테나에 인가된 전기장, 자기장 이 말은 좀 곤란했고 전기장, 자기장이 나오는 거죠. 안테나에서 뿜어 나오는 거고 안테나에 인가되는 시그널은 전류나 전압으로 볼 수 있어서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이고 걔는 리얼 밸류드 시그널이고 출력도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결국 왜냐하면 저쪽 안테나에서 받고 나면 리얼 밸류드 임펄스 리스판스를 갖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난번에 빼먹었는데 밴드 패스 필터를 하이 패스 필터와 로우 패스 필터를 써서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로우 패스 필터에다가 시리얼 인터커넥션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경우를 설명해요. 당연히 이렇게 하려면 어때요? 로우 패스 필터의 컷오프가 하이 패스 필터의 컷오프보다는 높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려놓으면 로우 패스는 여기가 제로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하이 패스는 뭐 이렇게 생겼고 당연히 이거 두 개가 어때요? 이거 두 개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시그널이 들어가면 통과돼서 나올 때 게인이 어떻게 돼요? 게인이 프리퀀시 리스판스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높은 주파수, 낮은 주파수는 통과 안 되고 적당히 통과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얘의 컷오프가 더 낮아야죠. 패스시켜주는. 높아야죠. 패스시켜주는 게. 그래서 요렇게 하이 패스가 되고 요렇게 로 패스가 되면 여기가 밴드 패스 필터의 패스 밴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트릭을 많이 써요. 우리가 딱 원하는 밴드 패스 필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랩에서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RF를 전공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밴드 패스 필터를 만들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카탈로그를 봐요. 미니 서킷이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부품 파는. 카탈로그를 보고 저거 두 개를 사서 요렇게 필터링해서 만들어요. 붙여요. 물론 어때요? 인서션 로스라는 게 있어요. 하나를 잘 만들면 커넥터가 입력 출력 하나씩만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잘 만들어도 로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 이렇게 있으면 걔가 커넥터가 여기 있고 이 필터의 출력과 입력을 연결해야죠. 그걸 케이블로 하거나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인서션 로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로스가 생기는데 실험실 레벨에서는 그런 로스가 별로 중요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못 만들어서 없는 것보다는 못 만들어도 사서 두 개를 시리얼 인터커넥션에서 쓰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저희 랩에서도 이렇게 해서 계속 실험을 했어요. 자, 그게 이제 지난 시간 관련된 것이었고, 홈워크 9은 매틀랩으로 여러분이 이런 거를 해볼 수 있게 좀 하려고 해요. 준비를 하세요. 그 다음에 당연히 매틀랩 가지고 뭐 이동평균선, 제가 주식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뭐 30일 이동평균선 그러면 오늘 보는 어떤 삼성전자 주식의 30일 이동평균선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홈 트레이딩 시스템 같은 걸 열어보면 막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오늘이에요. 그러면 이게 몇 달 전이고 뭐 쭉쭉쭉쭉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주가가. 그럼 거기에 이렇게 보조선들이 이렇게 여러 개 그려져 있어요. 그릴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30일 이동평균선이다 그러면 각각의 시점에서 과거 30일을 이퀄리 웨이트 줘서 평균한 것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해볼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맞춰볼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한 친구가 하면 100주면 되겠네.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러분 학번 가지고 만들면 코스피에 있는 그 주식들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번호가 있죠. 그거랑 뭐 맞는 거를 여러분이 찾아서 이제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느끼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디리클레 커널이라는 거는 이제 뭐 문제 중에서 유도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e to the j 오메가 n이라고 되어 있는 시퀀스가 있으면 여러분이 걔들의 부분합을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수, 그러니까 지오메트릭 시리즈, 등비 수열이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했잖아요. 근데 걔를 가지고 오일러스 포뮬러 또는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를 쓰면 팩터링 하고 나면 사인으로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인 오버 사인 꼴로 나타나는 펑션이 있는데 걔를 디리클레 커널이라고 해요. 그걸 손으로 유도해 보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시험에 미처 못 냈어요. 제가 잊어버리고. 이번 숙제에서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오늘 지금 일찍 온 학생들은 이제 미드텀 다 나눠줬고 못 받은 학생들은 끝나고 받아가면 되는데 미드텀 이그잼을 또 숙제로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풀어서 내는데 컬래버레이션은 인커리지가 되고 그러니까 막 서로 얘기하세요. 단톡방을 열어서 물어봐도 돼요. 한 명이 모범 답안을 풀어놓고 뭘 해도 돼요. 예. 다만 그걸 다 뺏겼는데 그게 전부 불만족스러우면 다들 점수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음흉한 학생들이 있죠. 그렇죠? 허접한 답을 올려놓은 다음에 자기 혼자서 좀 더 좋은 답안을 올려서 점수를 받겠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튜터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좀 풀어달라고. 튜터가 모르면 저한테 찾아오겠죠. 이그잼은 제가 암산으로 했더니 뭐 두 사람이 한 2점씩 틀렸는데 고쳐도 뭐 이 분포는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약간 바뀌어서 제가 다시 고쳐서 여러분한테 줬는데 대세의 지장은 없고 여기 있는 학생은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우 위험해요. 그렇죠. 보통 이 정도 되면 지속돼요. 이게 퀴즈 2 기말 시험까지 지속이 되거든요. 그 전에 조치를 취해야 돼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하든가 아니면 과목을 드랍하든가 안 그러면 매우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죠 언제나.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릭커블 타임스탬프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해서 제가 시범 삼아 지난 강의에다 이렇게 밑에 붙여놨어요. 네. 어렵지 않아요. 댓글 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코멘트. 거기다가 여기 시각,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시각도 뭐 이렇게 시작해서 1시간 15분 28초면 1콜론 15콜론 28 한 다음에 쭉 쓰면 자동으로 얘가 요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그 시각으로 가게 해주죠. 네, 그래서 하나 시범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공부하면서 올려놔 보세요. 나중에 뭐 또는 여러분 친구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여러분도 이제 무슨 말을 했구나 정리가 되니까요. 출석에 대해서는 오늘 예비군 훈련이 있는 학생이 있어서 제가 그 학생 증빙을 받아서 바꿔줄 텐데 여러분들도 계속 출결 시스템 들어가서 잘 하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시험 날 수업 시간에 다들 뭐 많이 빠졌던데 뭐 괜찮죠, 그렇죠? 저는 뭐 그걸로 감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무단결석이 4분의 1을 초과하면 여러분이 기말고사 만점 받고 뭐 아무리 해봐야 F예요. 교육부 규정에 따라서 저보고 와서 막 교수님 인생이 걸려 있으면 소용없어요, 그렇죠? 예, 제가 교육부 법령을 어겨봐야 여러분의 청탁을 받아서 저만 김영란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나중에 뭐 처벌 안 받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있다가 나중에 저를 협박하는 데 쓸 수 있죠. 제가 그런 삶을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지키세요. 이 룰을. 전에도 말했지만 딱 4분의 1까지 쉬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한 8분의 1로 해놓으면 불의의 사건이 발생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대를 여러분이 넘어서는 생활을 하도록 하세요. 자, 리뷰를 좀 많이 했고, 자, 봅시다. 오버뷰예요. 이제 드디어 챕터 4와 5. 공통되는 건 뭐죠? 푸리에 트랜스폼이죠.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부터 배울 거예요. 보면 알겠지만 4를 자세히 하고는요. 5는 그냥 이거 공통점이고 요거 다르죠? 넘어갈게요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진도가 빠를 거예요. 그 다음에 챕터 6도 엄청나게 빠를 거예요. 당연하다 이러면서.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볼 이 세 챕터는 너무너무 빨리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이제 경고를 하면 이래요. 제가 리뷰를 줄일 거예요. 지금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왜냐면 워낙 중요하니까. 실제로 여러분한테 전달할 중요한 메시지는 다 전달했어요. 여러분이 뭐 공부를 안 하고 와도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해야 된다 이런 걸 해서 앞으로 4, 5, 6 챕터가 끝날 때까지는 아마 리뷰가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수업을 들어올 때 미리 다 공부를 하고 오세요. 안 그러면은 물론 여러분이 그전 시간에 집중해서 들었으면 문제 없겠지만 안 그러면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될 거예요. 자, 리뷰를 합시다. 리뷰 아직도 리뷰네요. 그렇죠? 리뷰가 끝난 게 아니라. 자, 리뷰를 하는데 뭐 이거 다 했던 말이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번에 임펄스 트레인이라는 게 있었죠. 그 임펄스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걔를 샘플링 펑션이라고도 한다는 말을 잊어버렸더라고요. 제가 왜 다른 모 교수님이 도대체 시노미 시스템 교수들은 뭘 하길래 애들이 샘플링 펑션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냐, 이걸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이해를 못하냐 하시길래 잠깐 꺼내놓고는 이 두 개가 같은 말이란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랬죠. 어떤 시그널이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있을 때 임펄스 트레인을 곱하면 임펄스 트레인의 높이가 이제 이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에서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네, 그런 것을 샘플링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Parswise Relation for DTFS, CTFS and its implication,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파워로 이해를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Parswise Relation에 있는 좌변에 있는 것을 그 periodic 시그널의 파워로 생각하고 우변에 있는 것은 코에피션트들의 magnitude sum, 그것은 각 프리퀀시 컴포넌트들의 파워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했어요. 매우 중요해요. 인터프리테이션이. 그 다음에 periodic convolution을 두 개의 같은 주기를 갖는 주기함수의 푸리에 코에피션트를 곱해서 새로운 periodic 시그널을 만들었을 때 오리지널 두 개의 시그널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녀석이 나오느냐로 생각하면 매우 어렵긴 하지만 periodic convolution이라는 것이 모티베이트가 되고, 알겠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나중에 디지털 신호 처리해서 시뮬레이션 할 때 매우 또 12시 15분까지 제가 계속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하니까 요것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프리퀀시 도메인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푸리에 코에피션트를 그 주기와 연결해서 보라고 했어요. 주기가 1 오버 캐피탈 T면 어때요? 첫 번째 푸리에 코에피션트는 어디에 있다고요? 주파수라고 보면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면 헤르츠로 하면 1 오버 T 헤르츠의 값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서브 2는 2 오버 캐피탈 T에 있는 거고, 그래서 프리퀀시 도메인이라는 주파수 축에서 그 푸리에 코에피션트 높이만큼 갖는 성분이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 이 개념을 가지라고 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잘 이해 못하면 여기 푸리에 트랜스폼 뭐 이런 걸 다 이해를 못하게 돼요. 뭐 하자는 거야? 이런 학생을 제가 봤어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요 아이겐 펑션, 시스템 펑션, evaluated at, 이건 벌써 했었죠. 그래서 컴플렉스 게인을 프리퀀시의 펑션으로 본 것을 프리퀀시 리스판스라고 한다라고 했고, 조금 전에 리뷰할 때도 했어요. 그래서 프리퀀시 리스판스라는 게 있고, 그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컴플렉스 밸류드 펑션이기 때문에 매그니튜드를 취해서 펑션을 만들면 매그니튜드 리스판스, 페이즈 앵글을 취해서 펑션을 만들면 페이즈 리스판스라고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러 프로퍼티들이 또 있었어요. 맞습니까? 아까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리얼 밸류드 임펄스 리스판스의 리스판스를 갖는 LTI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펑션인데 어떤 펑션? 칸주기 시메트리컬 펑션이었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어요? Discrete time LTI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periodic 펑션이 됐죠. 맞습니까? 그런 것들 너무너무 중요하다,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definition, low pass filter, high pass filter, band pass filter, notch filter 이런 거 했고, idealized 된 거 다 했고, 그 다음에 DT average, 아까 이평선 비슷한 건데, 여기 나오는 건 뭐예요? 호절하지 않게 현재 시각 앞뒤로 같은 걸 가져오는 건데, 주식시장에서 사용하는 이평선은 오늘 기준으로 과거 몇 개만 가져와서 좀 다르다 하는 거고요. 에지 디텍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리뷰가 이제 끝났고요. 프리뷰는 뭐냐? 네. 프리뷰는 오늘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이라는 것을 모티베이트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벌써 Synthesis Equation, Analysis Equation 볼 거고요. 그 다음에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이라는 것과 Inverse Transform, Continuous Time Inverse Fourier Transform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존재성 문제, 그 다음에 존재할 Sufficient Condition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제너럴한 Fourier Transform을 배우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관심사는 대부분 이 Fourier Planchural Transform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유용한 Finite Energy Signal, L2 펑션이라고 해요. Finite Energy Signal에 대해서 다룬다라는 것이 또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그젬플을 보게 될 거예요. 뭐냐면 Continuous Time Signal을 놓고 걔들을 Fourier Transform 해보라고 할 거예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델타 펑션, 딜레이드 델타 펑션, right sided exponential, rectangular sink, Gaussian pulse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모티베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이 스타일을 안 좋아하는데 칭호 교수님 스타일을 안 좋아해요. 저는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저도 맨날 똑같은 것만 똑같은 스타일로만 가르치면 재미가 별로 없어요. 자, 이렇게 될 때 요 앞 렉처 노트에서 X를 특히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렇게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오메가 제로의 정수배라고 안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얘는 주기함수인가요? 아닌가요? 일반적으로는 아니죠. 그렇죠? 예. 오메가들이 어떤 펀더멘탈 프리퀀시의 정수배가 되면 얘가 주기함수가 되지만 이게 뭐 아무거나 되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맞습니까? 어쨌든 얘가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를 통과하면 y of t는 어떻게 되죠? 시그마 오버 k 그 다음에 h of j 오메가 k ak e to the j 오메가 k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만큼 개인이 생기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였죠. 네. 그래서 프리퀀시 리스판스 얘기를 했잖아요. 얘를 프리퀀시 리스판스라고 하고 어떻게 정의됐죠? h of t를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정의되기를 어때요? 시스템 펑션 evaluated at j 오메가고 걔는 임펄스 리스판스에 e to the 네거티브 j 오메가 t dt 한 것이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y를 뭐 이상하게 생긴 별처럼 생긴 녀석으로 뭐 나타내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컨볼루션 인티그랄이란 것을 정의해서 이렇게 썼었죠. 그리고 컨볼루션 인티그레이션의 프로퍼티 중에 중요한 게 뭐라고 하죠?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커뮤터티브 하다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는 요 앞에 렉처에서 했던 말이에요. 요 필터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가지고 뭔가 주파수 영역에서 나타냈더니 유용했죠. 상당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커뮤터티버티가 말하는 건 뭐죠? 이 출력 입장에서 보면 입력과 임펄스 리스판스 자리를 바꿔놔도 뭐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겠어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x of j 오메가는 뭐겠어요? x of j 오메가는 당연히 x of t를 e to the 네거티브 j 오메가 t dt 한 걸 거 아니에요? 자, 커뮤터티버티에 따르면 이거 당연합니까? 안 합니까? 만약 성립하는 이게 컨볼루션 인티그랄이 존재하도록 잘 해주는 두 개의 쌍이라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입력과 임펄스 리스판스 자리를 바꿔도 된다면서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어땠어요? 우리가 입력을 이렇게 weighted sum of complex sinusoidal signal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뭐냐면 여기서 그러면 impulse response가 이렇게 안 되면은 이거 틀린 말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too good to be true. 제가 생각하라 그랬죠. 너무 좋은 일은 뭘까요? 웃으면서 혹시 대부분의 우리 관심 있는 시그널, 인풋으로 사용할 시그널은 이런 트랜스폼 해서 주파수 영역에서 나타내는 거가 뭔가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죠? 예, 그게 이 모티베이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푸리에의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마치 임펄스 리스판스에 대해서 이 시스템 펑션을 정의한 것처럼 입력 시그널에 대해서 입력 시그널이 주기함수가 아니라도 뭔가 주파수 영역에서 나타내는 저 함수 있잖아요. 아까 똑같이 그 트랜스폼 한 거. 마치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구한 것처럼. 근데 리스판스는 아니죠. 왜냐하면 인풋 시그널은 무슨 필터 임펄스 리스판스는 아직 아니니까. 걔가 뭔가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아이디어가 정말 위대한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이그젬플을 하나 줘요. 우리는 렉탱귤러 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요 녀석만 얘는 어때요? 얘는 피리어딕 시그널 아니죠. 요 자체로는. 맞습니까? 이거 하나만 있으면 피리어딕 시그널 아니잖아요. 얘가 예를 들어서 x of t 입력이라고 해보세요. 어떤 시스템. 얘는 주파수 성분을 어떤 걸 가질까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의 시리즈로 나타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얘를. 주기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후리의 위대한 아이디어는 뭐냐면 얘를 억지로 주기함수로 만들어요. 그러면 후리의 시리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어떤 파라메타를 잘 조정해가지고 뭐가 충분히 크면 이렇게 해요. 그러면 리미트 뭐가 무한대로 갈 때죠. 그렇게 하면 다시 주기함수가 아닌 본래 우리의 오리지널 시그널과 뭔가 유사해질 것 같아요. 이런 아이디어를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후리에가 얘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네가티브 t 서브 1부터 파지티브 캐피탈 T 서브 1까지 1이었던 넌 피리어딕 또는 아피리어딕 시그널인데 여기서 어라는 게 싱글이란 뜻이 아니라 넌이란 not이란 뜻으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일부러 주기함수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써놨지만 지금 요게 x라고 해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피리어딕 된 게 y라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해요. 이것을 여기 있지만 the periodic extension of x with period t라고 해요. 요게 t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를 도입해요. 어떤 t를. 그래서 periodic 시그널이 아니었던 x를 periodic 시그널로 만들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냐면 부리에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어차피 우리는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이고 제 말로는 자, t가 무지무지 크면 사실 뭐 우리 관심 있는 영역보다 더 크면 그냥 x랑 y는 거의 같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수학적으로는 얘는 피리어딕 시그널이잖아요. 대입해 보세요. 못 믿겠으면. y는 피리어딕이니까 y를 이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시그마 요거 저 k랑 다른 k지만 어쨌든 2파이 kt 오버 t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는 요 ak가 t의 함수죠. 캐피탈 t의 함수 실제로는. 그래놓고는 t를 무지 큰 걸로 잡는 거다. 그래놓고는 이 프리의 코에피션트들이 어떻게 될까를 보는 거예요.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자, 요 그림들이 서로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 T1을 기준으로 한번 해봤어요. T1을 기준으로 캐피탈 T 서브 1을 기준으로 처음 거는 주기가 우리가 피리어딕 익스텐션을 할 때 주기가 4배 이 녀석의 4배가 되게 그 다음에 여기는 8배, 16배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주의할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오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이라는 개념으로 하면
이때의 첫 번째 푸리에 코에피션트의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의 위치와 요때의 첫 번째 코에피션트의 프리퀀시 도메인 상의 위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 다르냐면 여기서 A1 그다음에 T 4T1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까 요 노테이션대로 하면 얘는 A1 8T1인데 요 오메가로 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2파이 오버 4T1 자리죠. 주파수로. 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2파이 오버 8T1 위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걔들을 그러니까 요 녀석일 때 캐피탈 T가 4T1일 때 코에피션트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위치에다가 어때요? 스템 펑션처럼 해서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선은 엔벨로프를 그렸어요. 편의상 알아보기 쉽게. 그 다음에 밑에서 또 그리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딱 보니까 어때요? 요 엔벨로프가 다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해보면 어때요? 요 모양이 똑같고 K에 따라서 달라지는 KT1에 따라서 요 T 자리에 넣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T 곱하기 AK를 했더니 엔벨로프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처음에 피리어딕 시그널이 아닌 게 있었는데 얘를 일부러 피리어딕 익스텐션을 한 다음에 푸리의 코에피션트들을 가지고 푸리의 시리즈 코에피션트들을 가지고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그 크기를 잘 잡아놓고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t를 늘리면 이 높이가 쭉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높이를 t를 곱했어요. 노멀라이즈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제로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스케일을 한 다음에 보니까 어때요? 점점점 요 녀석에 가까워오는 거예요. 오메가에. 그러면 이 녀석이 오메가의 함수로서 얘가 무한대로 갈 때 이 녀석의 어떤 성분을 나타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도대체 뭐냐 하고 봤더니 놀랍게도 요 녀석이 t가 무지무지 클 때, t가 무한대로 갈 때 제가 얘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였죠? 우리 아까 봤던 프리퀀시 리스판스 구할 때 그 식이죠. 임펄스 리스판스였고 여기가 프리퀀시 리스판스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을 하냐면 잠깐 우리가 임펄스 리스판스는 아까 뭐 주기함수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걔에 대해서 프리퀀시 리스판스 구하는 식으로 똑같이 주기 시그널이 아닌 입력 시그널에 대해서도 똑같이 구해봤더니 뭔가 그 시그널의 프리퀀시 컴포넌트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건 뭔가 공통되는 것 같다. 얘를 아예 우리의 transform of x of t라고 정의하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DT LTI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뭐가 되죠? 임펄스 리스판스의 푸리에 트랜스폼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우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보면 봐요. 얘를 가지고 피리어딕 익스텐션을 하고 t를 무한히 보내면 비슷해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y 틸더라고 x 틸더라고 했고 저는 y라고 불렀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도 과정은 결국은 여러분이 푸리에 시리즈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얘가 0으로 하니까 다시 t를 곱해줘가지고 스케일을 해요. 그래서 a sub kt를 하면 아까 말했던 결국은 푸리에 트랜스폼이죠. 푸리에 트랜스폼 evaluated at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이 일단 요걸 한번 보세요. 요거는 아까 뭐였어요? x of t의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정의하기로 했죠. 그런데 얘는 갑자기 또 뭐예요? 넌 어디서 나왔니? 그러니까 synthesis equation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x는 지금 여기 구한 녀석 있잖아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웨이트 걔에 e to the j 오메가 t 한 다음에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적분하고 2파이로 나눠주면은 x가 된대요. 갑자기 이건 또 뭐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예요?
푸리에 시리즈를 할 때 이미 어땠어요,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를 할 때 synthesis, analysis 이퀘이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유도 과정에서도 뭐냐면 x tilde of t는 해가지고 어때요? 시그마 ak e to the j 오메가 제로의 kt 디바이 바이 kt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냥 그 식을 어때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구분 구조법에서 우리가 썸을 적분으로 바꾸는 식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식이죠. 다만 주의할 것은 뭐냐면 어떤 시그널에 대해서는 이 적분이 존재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시그널은 이 적분은 존재하는데 여기 집어넣으면 얘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시그널들의 집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The set of all continuous time signals 집합이에요. 또 나왔죠. The set of all continuous time signals인데 처음에 관심 있는 건 뭐냐면 푸리에 transformable 하다. transformable 이렇게 씁시다. 그런 집합이 과연 뭘까? 당연히 구하기 어렵겠죠. necessary sufficient condition은.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이런 sufficient condition을 만족시키면 푸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한다. 이걸 찾으려고 했어요. 물론 사실 이 집합은 찾기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놀랍게도 이 집합은 L1 펑션들의 집합이에요. 그럼 L1 펑션은 뭐냐? 여러분이 이미 봤죠. absolutely integrable. 그래서 x of t가 절대값 취해서 그냥 적분했더니 finite 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구해지는데 제가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구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여기 집어넣으면 얘가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이것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푸리에 트랜스폼은 뭐냐면 타임 도메인 상의 시그널 가지고 프리퀀시 컨텐츠를 찾는데 그게 synthesize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하는 게 뭐냐면 어떤 다른 집합을 찾아서 뭐 더 작은 집합이겠죠. 더 작은 집합을 찾아서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푸리에 트랜스포머블 하면서 걔를 가지고 합성해서 다시 x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래서 사람들이, 수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막 하다가 다 100기 들고, 실제로 100기 들었어요. 아무도 못 찾았어요. 예. 푸리에 트랜스포머블 하면서 얘를 이제 또 수학적으로는 인버스 트랜스폼이라고 해요. 인버스 트랜스폼이 그 푸리에 트랜스폼을 넣어가지고 구한 인버스 트랜스폼의 오리지널 시그널과 같은 집합 못 찾았어요. 심지어 저거를 어떤 다른 센스로 하려고 막 확장을 했더니 겨우겨우 찾은 게 아까 잠깐 얘기했던 L2 펑션이란 건데 걔는 또 여기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긴 이상한 놈을 찾아요. 얘는 L2 펑션들의 집합이에요. 걔는 뭐냐? 당연히 여러분이 예상하겠지만 스퀘어 인티그러블한 시그널들의 집합인데 문제는 여기 쏙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스퀘어 인티그러블한 녀석들은 뭐냐? 요 이퀄리티들이 in the mean square sense로 뭐 수렴이라고 하면 좀 애매한데 뭐라고 할까요? 네. 애매한데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이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이 L2일 때는 어떻게 하면 적분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 적분도 어떤 동일한 거를 부호만 바꿔가지고 오리진을 중심으로 쫙 늘려가면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sequence of 여러분이 델타를 딱 디스크리트하게 하면 sequence of complex numbers가 나오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얘가 존재하느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기 대입해서 여기를 네거티브 델타에서 포지티브 델타로 한 다음에 리미트 취했을 때 그것이 여기 수렴하느냐. 어떤 센스로? 민 스퀘어 센스로.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적분을 뭐 d 오메가든 dt든 그 다음에 컨버전스를 민 스퀘어 센스로 어떻게 보면 이 이퀄리티라는 게 함수 이퀄리티고 얘는 극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말했던 컨버전스 모드 여러 개 중에서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mean square convergence를 꼽았더니 요렇게 되더라고요. 이쁘게. 근데 문제는 얘가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해보세요, 여러분. 이상한 함수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는 녀석은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지 않고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인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을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고 얘도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고 다른 센스라고 막 주장을 하는 말이 많은데 제가 이 책은 정말 좋아요 하고 봤던 그 수학책에는 이렇게 되는 녀석은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 이렇게 해서 하는 적분이 여기 들어가는 녀석들이고 그럴 경우에는 L2 펑션은 매우 좋은 녀석들이에요. 다시 어떻다고요?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면 민 스퀘어 센스로 오리지널 시그널이랑 같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충분히 긴 미래와 충분히 긴 과거를 가지고 내가 시그널을 만들어내면 합성해내면 내가 이게 무한대까지 있다고 봤을 때의 시그널과 에러의 에너지가 뭐라고요? 무한히 작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민 스퀘어 컨버전스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러면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면 얘만 가르치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기 쉬운데 뭐예요? 제가 또 얘기했었죠. 우리는 편의상 generalized functions, 디렉 델타 이런 걸 많이 쓰는데 디렉 델타는 해보면 우리가 정의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정의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기억납니까? 이렇게 리미트로 보냈잖아요. 저거를. 근데 얘의 에너지를 구해보세요. 얘가 L2 펑션인가? 자, 높이의 제곱 곱하기 폭. 얘는 어디로 갑니까? 델타가 0으로 갈 때?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디렉 델타 펑션은 그냥 적분하면 1인데 제곱해서 적분하면 발산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가르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절충을 해요. 일단 대체적으로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이면 그냥 해피해요 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일종의 그것을 그 푸리에 트랜스폼과 인버스 트랜스폼을 제너럴라이즈를 해서 마치 어때요? 푸리에 시리즈 4 제너럴라이즈드 펑션즈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L2 펑션이 아니라도 좀 얘들은 그냥 또 디렉 델타 이런 거 써가지고 디렉 델타의 뭐를 컨스탄트로 놓고 인피니트 파워로 뭐 해서 합시다 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다 나와요.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프리퀀시 리스판스라는 게 있었던 것처럼 입력 시그널도 보세요. 임펄스 리스판스를 푸리에 트랜스폼한 게 중요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력 시그널을 푸리에 트랜스폼한 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커뮤터티브 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대칭성 때문에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정의는 당연하고 요거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레디안 프리퀀시를 쓰면 요 1 over 2파이가 사람을 괴롭혀요. 그래서 통신쟁이들은 저처럼 단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아래쪽에 헤르츠 단위의 프리퀀시 F를 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요렇게 정의해요. x of t에 e to the negative j 2파이 ft 그 다음에 d 뭐예요? dt예요, df예요? dt겠죠. 그래야지 없어지잖아요. 이게 f의 함수. 그렇게 하면 치환을 해서 보면요. 여기서는 사실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요 x가 이 x가 아니에요. 이름만 같지. 통신쟁이들은 항상 어때요? 이 제너럴한 것이 아니라 프리퀀시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j를 떼고 함수로 부르고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오메가 이퀄 2파이 f를 여기 넣어보세요. 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저처럼 단순한 사람을 위한 멋진 식이 나와요. 여기는 dt입니까? df입니까? df죠. 뭐냐면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에요. 그래서 f는 헤르츠 단위고요. 단순한 인간들을 위해서 매우 훌륭한 synthesis equation과 analysis equation이 얻어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공학개론을 이번 학기에 듣고 있다. 그럼 아마 이렇게 아예 책에 돼 있을 거예요. 정의가.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데리베이션 부분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구분 구조법 가지고 하면 돼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요거는 계속 보던 거죠. 그렇죠? 입력이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시그널이면 이렇게 곱해져서 나온다. 맞습니까? 이건 이제 다 알아요. 자, 그런데 입력이 일반적인 시그널이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아니라 x of t면 어떻게 되죠? 그전에는 몰라요 라고 했잖아요. 방금 전만 해도. 그런데 이제 synthesis equation에 따르면 또 원 해프 1 over 2파이 빼먹을 뻔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x of j 오메가에 e to the j 오메가 t d 오메가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입력에 요런 놈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복잡하게 볼 게 아니라 요건 상수죠. 얘는 서메이션이죠. 자, 요 안에서 t의 함수는 뭐예요? 얘밖에 없죠. 얘도 다 상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리니어 타임 인베런 시스템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출력이 뭐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stop and think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자, 이거 배웠어요. e to the j 오메가 t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x가 들어가요. 이렇게 synthesis equation으로 나타내진 x가 들어가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의 예상대로 얘부터 씁시다. 이렇게 나와요.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계속 해왔잖아요, 우리가. 그냥 적분이라서 으악이 아니라 그냥 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sum of weighted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시그널인데 뭐 오메가 몇 개에 대해서 들어있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너무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뭐냐면 출력은 어때요, 이제? 출력도 신티시스 이퀘이션이 있겠죠. 출력을 푸리에 트랜스폼한 것을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신티시스 이퀘이션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맞춰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랑 뭐가 같아야죠? 얘랑 같죠. 너무 놀라운 일이 발생하잖아요. 뭐냐면 출력의 푸리에 트랜스폼이잖아요. 출력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입력의 푸리에 트랜스폼 곱하기 프리퀀시 리스판스. 즉 임펄스 리스판스의 푸리에 트랜스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식이 나와요. 자, 우리가 y of t equals x of t convolved with h of t라고 했잖아요. 이제 y of j 오메가는 어떻게 됩니까? x of j 오메가 times h of j 오메가가 돼서 이렇게 두 개가 쌍이 되죠. 뭡니까? 타임 도메인 컨볼루션은 프리퀀시 도메인 곱이에요. 멀티플리케이션. 이것을 컨볼루션 프로퍼티라고 해요. 또는 멀티플리케이션 프로퍼티 오브 푸리에 트랜스폼. 컨볼루션의 푸리에 트랜스폼 프로퍼티 또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곱은 타임 도메인 상에서 컨볼루션이 된다는 프로퍼티.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얘가 뜻하는 게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얘가 뜻하는 건 e to the 스피시픽한 어떤 오메가의 웨이트잖아요. 얘 썸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그 당연히 걔가 이런 웨이트를 가지고 통과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인풋 시그널을 푸리에 트랜스폼해서 주파수 영역에서 성분을 보고 필터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보면 출력이 어떤 성분을 가질지 주파수 성분을 가질지가 보이는 거예요. 곱으로. 특히 좋은 게 뭐냐면 얘가 0 또는 1을 갖는다고 해봐요. 어떤. 그럼 지난번에 봤듯이 필터링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굉장히 광대역에서 넓은 대역에서 가지고 있어도 성분을 이 녀석이 어떤 굉장히 내로우한 필터면 다 없어지고 거기만 통과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0 곱하기 아무리 큰 놈도 0이잖아요. 그래서 필터라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고 마르코니 시대 때 무선 통신할 때 처음에 필터라는 게 없어서 이놈 저놈 시그널이 다 분신이 돼서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필터라는 게 개발되고 그러면 서로 다른 유저들이 서로 다른 밴드에서 조그만 밴드에서 서로 넌 오버래핑 되는 데서 쓰면 되겠네. 이제 필터가 있으니까. 그 필터를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엔지니어링 조상들이 만든 거예요.
뭐 RLC 이런 거 막 써가지고 우와 만들었어. 그 다음에 회로 이런 시간에 그 필터의 센서티버티 이런 거 나오잖아요. Q라는 값이죠. 그런 거 가지고 해내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발명이었어요. 참고로 이 통신에 이런 필터를 써가지고 안테나도 공진으로 만들고 그 뒤에 RF도 공진으로 만들어서 주파수별로 수신되게 한 게 그 마르코니가 영국 특허 7777번, 7이 4개인데 그냥 사람들은 777번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47이죠. 번 특허인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해놓은 특허 2개를 붙인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면 너무 트리비얼하다 해가지고 기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특허는 뭐냐면 더해가지고는 특허를 잘 못 받아요. 기존에 있는 거 2개를. 신규성, 진보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받아줘요. 매쉬업 특허라고 해요. 매쉬업. 참고로 여러분 그냥 세상에 있는 거 2개 합쳐놓고 와 새로운 발명 들고 가면 대부분 기각돼요. 당장은 특허로 등록이 돼도 법정 다툼을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여러분이 패소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들 때는 여러분이 최초의 아이디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여러분이 그냥 제일 먼저 했을 뿐이지 누구나 그것보다 별로 떨어지지 않은 기간 내에 생각했을 만한 통상의 상식을 가진 엔지니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면 나중에는 결국 다 잘려요. 그런데 받아내요. 그래서 마르코니가 그 특허권을 쥐고는 엄청난 부를 쌓죠.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마르코니는 이탈리아에서 이제 굉장히 창의적인 부모의 어머니 교육을 받은 그냥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뭐 특별히 유명하진 않았어요. 근데 얘가 이제 그 독일에서 왜 헤르츠가 전파라는 게 정말 존재한다라는 걸 실증하고 나니까 그걸 가지고는 자기가 뚝딱뚝딱 만들어서 1km 보내고 2km 보내고 하면서 이탈리아 정부에다가 이거 관심 있지 않아요? 전쟁에서 중요할 것 같아 했는데 관심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실리콘밸리에 해당했던 영국으로 가요. 돈이 막 몰려 있으니까. 가가지고 그때 이제 펀딩을 받아서 발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교수였던 러더포드가 생각해보니까 통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하던 연구 밀어넣고 통신을 전공하기 시작하죠. 논문도 한 20편 쓰고는 어때요? 그동안 마르코니가 사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그냥 뭐 이런 물질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뭘 발견하죠? 원자핵을 발견하던가요? 러더포드가. 그래서 노벨 화학상을 받죠. 그 다음 해에 마르코니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그래서 챗 GPT나 이런 거에 물어보잖아요. 마르코니는 뭐 하는 사람이니? 그러면 그냥 노벨상을 받았죠. 물리학상을. 그러니까 그냥 물리학자, 뭐 연구자 이렇게 나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르코니는 엔지니어고 위대한 사업가였고 그걸로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꿨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한다고 좋은 사업가가 되는 건 절대 아니죠. 자,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는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해보면 똑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What kind of signals can we do Fourier transform? 그래서 이것은 해석학의 영역이에요. 간단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있죠. Finite energy signal 이면 뭐가 좋다고요? Fourier planetary transform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 상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꾸로 걔를 다시 인버스 Fourier planetary transform을 하면 오리지널 시그널과 민 스퀘어 센스로 컨버지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와 만세 됐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x of 2는 L2. 그리고 전체 구간이라서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해요. 도메인을 써서. 그래서 여기서는 뭐 여전히 이상하게 돼 있죠. 자세히 보세요. x of t 빼기 한 다음에 요게 0이다 돼 있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말했지만 우리의 플랜처럴 트랜스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쓰고요. 네. 요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까? 요게 synthesis equation인데 synthesis equation을 네거티브 델타에서 포지티브 델타까지 하면은 이제 여기 어떤 approximation이 되잖아요. 걔와 오리지널 시그널과의 차가 에라 시그널이고 에라 시그널의 에너지가 델타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전체 에너지예요. 0으로 간다. 이런 센스라는 거. 그래서 파이나이트 에너지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 책의 저자들이 또 다른 컨디션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를 할 때 그 디리클레 컨디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기억납니까? 걔들과 얘와 결합된 또 다른 컨디션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더 좋은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민 스퀘어 컨버전스 이외의 말들도 할 수 있어서 또 가져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그 디리클레 컨디션도 우리가 잘 아는 거를 이제 파이나이트 인터벌 내로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파이나이트 인터벌을 딱 잘라서 그러면 이제 absolutely 인티그러블 해야 되겠죠. 우리 가정의 국어였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bounded variation, 즉 finite 인터벌을 보면 finite number of finite height의 jump discontinuity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좋은 일이 있다고요? 오리지널 시그널이 discontinuity가 있으면 걔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했다가 다시 인버스 트랜스폼을 해서 합성하면 이제 x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시그널이 얻어진다고요? 좌극한과 우극한의 평균값을 갖는 시그널로 신티사이즈가 된다는 거예요. 뭐 대충 비슷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깁스 피노메나는 요 적분을 적당히 자르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 또 디스컨티뉴이티에는 어때요? 거기서 이렇게 오버슈트하는 게 나타나요. 사실 이렇게 해놓고는 깁스 피노메나 그러면 뭔 소리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깁스 피노메나는 언제 있었어요? 푸리에 시리즈에서.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를 트렁케이션 했을 때 생겼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놓으면 트렁케이션이 없잖아요. 적분 구간을 트렁케이트 하면은 깁스 피노메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 예, 피리어딕 시그널을 다룰 수가 없잖아요. 피리어딕 시그널은 에너지가 일반적으로 얼마죠? 무한대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피리어드의 에너지가 유한하면 피리어딕 시그널 전체로 보면 무한대잖아요. 그러면 걔는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다루고 싶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회로 이론 시간에도 어때요? 사인, 코사인 다 했는데 걔들은 수학적으로 보면 인피니트 에너지를 가지고 대신에 파이나이트 파워를 갖는 시그널이라서 우리가 또 여기로 확장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설명은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그잠플을 봅시다. 벌써 얘는 뭐예요? 예,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은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구겨 넣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나. 했더니 뭐예요? X는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보니까 모든 주파수 성분을 가져요. 모든 오메가인 R에 대해서 1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델타 오브 T는, 디렉 델타는 주파수 성분이 어때요? 모든 주파수 성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수학적으로 보세요. 제로다가 타임 제로에서 저 무한대로 갔다가 다시 저 0으로 내려와서 쫙 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엄청나게 빨리 변해야 되는데 그러면 느리느리 변하는 저주파 시누소이달 시그널만 가지고 얘를 합성해낼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수학적으로도 해보니까 뭐예요? 오메가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큰 값을 넣어도 여전히 성분이 있는 거죠.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디렉 델타는 1이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잘 그려보세요. 타임 도메인상에서 1, 그러면 오메가 1 이렇게. 어때요? 얘는 타임 도메인 상에서 무한히 짧은 시간에 모여 있고 얘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무한히 높은 주파수까지 균일하게 갖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딜레이를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대입해 보면 지난번에 푸리에 시리즈 할 때랑 똑같아요. 딜레이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의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 그래서 이렇게 되죠. 참고로 얘도 어때요? t 이건 0, 0, t0. 주의할 건 뭐냐면 얘는 h of j 오메가가 1인데 여기서는 h of j 오메가의 매그니튜드는 1이죠. 이번에 봤죠? 그렇죠? 딜레이가 약간 생겨도 프리퀀시 컴포넌트의 절대적인 크기는 바뀌지 않죠. 시험에서도 봤잖아요. 네. 그래서 얘도 절대값 씌워보면 오메가가 바뀌어도 1이죠. 차이를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익스포넨셜 펑션인데 그냥 익스포넨셜이 아니에요. 트렁케이션을 해서 right sided 익스포넨셜이에요. 참고로 이런 걸 왜 쓰느냐? 여러분이 이미 회로 이론 시간과 일부 학생들은 자동 제어 시간에 배웠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모터를 돌려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이동시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시그널을 0을 넣다가 어떤 순간에 시그널을 풍 하고 주고 쭉 떨어뜨려야지 엘리베이터가 풍 하고 왔다가 설 거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 이것도 뭐예요? approximation이죠. 어떤 순간에 제로다가
다음 무한히 짧은 순간에 넌제로로 점프하는 시그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말했지만 우리가 다루는 일렉트리컬 시그널은 어떤 스케일 내에서 그렇잖아요. 타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양자역학 따지면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아예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움직이는 시간에 따라서 이벌브하는 확률 밀도 함수로 나타내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양자역학 시간. 그러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무용지물입니까? 여러분이 상대성 이론 안 쓰면 역학 못 다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일이죠. 그래서 다루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했어요. e to the negative 8인데 여기서는 편의상 그냥 요 네가티브 a에서 a가 양수. 헷갈리죠. 그렇죠? 네가티브 a가 음수인 거죠. 맞습니까? 리얼 넘버, 네가티브 a를 음수. 그 다음에 t를 곱하고 ut는 뭐예요? 말했지만 왼쪽을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얘가 무한히 가진 않고 그래서 이 시그널은 어때요? a가 양수인 범위, 즉 네가티브 a가 음수인 범위 내에서는 상당히 해피하죠. 그렇죠? 파이나이트 하잖아요. 바운디드 시그널이잖아요. 제어할 때는 바운디드니스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원격 수술 시스템, 뇌 종양 절제.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관광하다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삼성 서울병원에 있는 분 보고 수술해달라고 했더니 오케이 해서 하셨는데 그 통신 시스템이나 제어 시스템이 스테이블 하지 않아서 거기서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제주도에서 제 머리 뚜껑을 열어서 수술하는 로봇이 픽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삐 하는 소리가 나는 거죠. 네, 제어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어쨌든 바운디드 시그널이고 얘를 후리에 트랜스폼을 하는데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점프 디스컨티뉴티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생각이 어떻겠어요? 특히 이 A가 굉장히 크면 어때요? 이 1 over A라는 게 1 over E 2.718281828 그 값인데 이렇게 붙을 거 아니에요. A가 크면. 그럼 디렉 델타랑 매우 유사하겠죠.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A가 크면 얘는 아까 그 플랫 하던 거랑 비슷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물론 A가 매우 작아서 이 1 over A가 저 멀리 있다 하더라도 이게 쭉 오다가 점프를 했으니까 뭔가 높은 주파수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지 봅시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열심히 접근했더니 A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1. 이때부터 이제 미치는 거죠. 복소수니까. A 모르겠다. 매그니튜드를 한번 보자. 리스판스는 아니죠, 그냥. 그렇죠? 푸리에 트랜스폼의 매그니튜드인 거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릴만 하죠. 맞아요? 얘는 리얼이고 얘는 퓨어 이미지너리니까 제곱해서 스퀘어루트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뭐예요? A가 충분히 크면 어때요? 얘가 이거 붙죠, 이쪽으로.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빨리 올라가 떨어지죠. 자, A가 충분히 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쭉 멀어지면서 얘가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겠죠. 데이터랑 비슷해지네요. 거꾸로 얘가 올라가면 어때요? 얘가 붙으면서 이렇게 되겠네요. 뭐 말 되죠. 그 다음에 페이즈 리스판스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된대요. 자, 리스판스가 아니라 페이즈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흥미로운데 아까 우리가 했던 게 뭐죠? 모티베이팅 프로블럼에서 이 스퀘어 펄스 가지고 했었잖아요. 다시 보자고요. 아예 그냥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요. 접근하기 너무 쉽죠? 여기서 뭘 썼습니까? 갑자기 사인이 왜 나오죠? 오일러스 아이덴티티. 네. 요거 이렇게 넘기는 거 반드시 해봐야 돼요. 네. 디리클레 커널은 좀 더 어려워요. 분모도 사인으로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해봤더니 이런 놈이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의가 나와요. sync t라는 것을 정의를 해요. sync t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sin 파이 t 나누기 파이 t. t가 0이 아닐 때. t가 0일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연속적으로 돼가려면 t가 0으로 가면 이 값은 뭐가 되죠? 1이 되죠. 고등학교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세타가 아주 작을 때 1에 가깝다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1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sync라는 함수를 쓰는데 얘가 어때요? 얘가 이렇게 되죠. 여기다 t1을 곱하고 t1을 곱하면 이제 이렇게 같아지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sync처럼 되죠. sync에 뭐 스케일을 해야 되지만 앞에도 뭐 스케일이 붙고.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요 sync of t라는 것을 뭐 x라고 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저렇게 정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t축이잖아요. 그러면 매 인티저마다 제로를 제외하고 매 인티저마다 제로 크로싱을 해요. 여기선 1이고. sync 펑션이라는 것이
시노미 시스템 과목에서 배우는 함수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함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얘를 얻을 줄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또 똑같은 질문 해볼게요. 만약 T1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T1이 높이는 그대로 있는데 T1이 커지면 모양이 대충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저 멀리서 점프한 다음에 원이 오래 가다가 탁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과 T1이 작아서 굉장히 제로에 가까운데서 팡 튀었다 떨어지는 것 중에서 어느 게 더 넓은 높은 프리퀀시에서의 넌제로 값을 갖겠어요? 컴포넌트를. 당연히 T1이 작으면 넓게 되겠죠. 한번 보세요. T1이 작아지면 이 제로 크로싱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저 멀리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높은 주파수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엔벨로프는 사인은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고 얘는 오메가 분의 1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고, 재밌는 건 뭐냐면 x0 구하면 이 값이 되고 캐피탈 X 오브 제로를 요거죠. 그 다음에 요 제로를 구하면 이렇게 된다는데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